네, 탈탄소와 디지털 시대의 해서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저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신종계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성급하고는 한국성급의 현재 기술위원장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성급에 모여서 최근의 기술 동향도 교류하고 또 미래 방향도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지금 이영철 회장님 가이드로 지금 한 3년째 기술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미 소개가 됐지만 산업체, 조선산업체, 해운산업체,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KR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탈탄소 디지털 시대에 맞아서 해서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각 산업, 각 기관에 하시는 일이나 또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배분은 저희가 이제 한 40분 정도고 네 분이어서 시간 숫자상으로는 1인당 한 10분 정도가 되겠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상호 토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의 전송호 기술총괄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호 부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에 입사를 하셔갖고 지금 현대 두루 모든 분야를 두루 고치면서 지금은 현대중공업의 기술 CTO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송호 부사장님께 오늘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승호 부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요즘 최근에 정말 코로나가 해제됐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구나 뜻깊게 KR 63주년 기술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패널분들 저 포함해서 네 분 계신데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조금 맏형격이니까 저를 초대하신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업계 조선소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탈탄소 디지털 이슈에 대해서 저희 현대중공업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적어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좀 참조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O 이후의 해상 환경 규제는 현재까지 다수 규정의 발효 시점과 강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음 달에 IMO MEPC 80차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상향 그리고 중장기 조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고요. EU는 ETS, Fuel EU Maritime 등을 24년, 25년에 발효할 예정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선사 화주들은 LNG, 메탄올 등의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부가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운항이 가능한 탈탄소 녹색 항로 구축을 선언하고 이 메탄올과 암모니아 연료 공급 체계도 함께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희 HD 현대중공업은 탈탄소 및 디지털 선박 기술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선도적으로 적용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탄소 선박 기술 분야의 당사 대응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저탄소 선박의 차별화와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 추진 적용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의 상용화까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탄소 선박의 차별을 위해서는 LNG, 메탄올의 화물창이나 연료 탱크, 그다음에 화물 처리, 연료 공급 시스템 등을 독자화를 해야 되고 또한 고도화가 해야 됩니다.
아울러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후처리를 위한 메탄 슬립 저감 장치나 선상에서 CO2를 포집하는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보조 장치, 그다음에 공기 윤활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 추진을 대비하여 대형 엔진을 라이센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 중이고 소형과 중형 엔진의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독성, 부식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제, 후처리 장비 개발을 안전 설계 확보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디지털 선박 기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28년까지 IMO 레벨 2, 즉 선원을 최소한 승선시켜서 부분적으로 원격제가 가능하게 하는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섬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능형 항해, 기간 자동화,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항해 분야는 자율운항의 기반이 되는 항해 보조 시스템, 예를 들면 하이나스가 있고요. 그를 부분 자율화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요. 연비 절감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선박 운항 시 CII 등급을 모니터링 또는 가이드하는 기능을 현재 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동화 분야는 통합 제어기, 저희 당사는 하이코니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통합 제어기와 친환경 장비 제어기, 예를 들면 하이알스, 그다음에 풍력 보조, 컨트롤 등을 상용화하고 AI,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진단 솔루션, 저희는 하이 CB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개발하고 있으며 선원들의 훈련 시스템, OTS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통해서 고객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프라 서비스 분야는 선박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 대응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스마트 솔루션의 육상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몇 가지 말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2D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한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응 방향들이 아마 현대중공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우리 삼성이나 한화오션, 그다음에 미포, 사모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느껴본 바로는 방향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 절약상 보통 사회자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게 마땅한데 발표를 다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박해양연구소의 홍규용 소장님께서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탄소 디지털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홍기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선 해사 이런 분야의 위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KR의 63주년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KR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KR이 설립된 조금 후에 제가 생일인데 하여튼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KR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임무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KR의 임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선박과 육해상 설비의 기술 지능 도모와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환경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크리소 저희 연구소가 갖고 있는 임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향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조금 길게 돼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선박 해양 플랜트 분야에 기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 수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그 조선 해양 분야의 기술 개발이 주 목적이고, 그러니까 수단으로 보면 저희는 기술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 선급은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증이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산업화로 가기 전에 인증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 검증된, 인증된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선 해양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역할이 다르고 수단이 다르지만 지향점은 동일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그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연구소가 오늘의 주제인 그 2D,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와 관련해서 그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연구소가 생각하는 이 분야의 발전 전략이 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그 연구 2D 관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연구 분야가 자율운항 선박, 해양 모빌리티, 해양 로봇, 이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 디지털 해상 교통망, 이런 분야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부하고 해수부의 그 다부처 사업이고요. 저희하고 KR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R&D 규모는 한 1,500억쯤 되는데, 그 통합 사업단이 연구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성능 실증 센터를 저희가 울산에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25m급 시험선을 이제 그 건조를 해서 자율운항 관련한 기술 개발의 실증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향후에는 국제 항로에 투입하는 1800 TU급의 컨테이너선에 적용을 해서 국제 항로의 실증 운항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그 수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율운항 선박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과 확산을 위해서 IMO 국제 규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열린 그 MEPC 회의에서도 저희가 별도의 개발 성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 많은 국가들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자율운항 선박 관련한 기술이 보다 그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 생각하는 게, 이런 그 뭐 산업적인 그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가 관련해서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연구 플랫폼 개념의 디지털 트윗 센터를 연구소에서 건설 중에 있고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성과들을 디지털 트윈 센터에 묶어서 그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서로 융합하고, 또 이 운영 자체를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디지털 트윈 센터를 좀 개방형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탈탄소와 관련해서 그 당연히 저희 연구소도 IMO 중심으로 강제화되는 그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선박용 미래 연료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저희가 친환경 연료 추진 센터라고 하는 거를 그 신설을 했고요.
그거의 그 연구 인프라를 목포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초쯤 되면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관련한 연구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전기 추진 선박을 건조해서 그 막 실증 운항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업으로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해수부하고 산업부의 공동 연구 사업인데, 전체 R&D 규모가 한 2,500쯤 되는 사업이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의 실용화를 선도하고자 그 연구소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추진 시스템 관련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상 테스트베드, 또 세계 최대 30메가와트급의 전기 추진 선박 그 설비를 목포 인프라 안에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다양한 형태의 그 연료 추진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을 연구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 결국은 이제 친환경 선박의 어떤 그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 시장에 먼저 진입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공급망이 어떻게 그 뒷받침이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연료 에너지, 연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특히 이제 그 해양 에너지 관련한 선행적인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해양 에너지, 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해상 풍력 이렇게 연계한 그 수소 그 생산에 관련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무탄소 그 연료 추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형 원자로, 저희는 이제 MSR 기반의 소형 원자로를 이 과제 자체도 이제 해수부하고 과기부의 공동 연구 과제고요. 원자력 연구원과 저희 연구소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 관련한 그 에너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탈탄소 관련한 그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그 관련된 기관들이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국가적으로 볼 때 방향성이라든지 성공적인 이제 수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R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KR하고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경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HMM의 김규봉 해사총괄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괄님께서는 그 항해사이시고 그 현대상선에서 경력을 쭉 쌓아오셨습니다. 현재는 HMM의 해사 안전보건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MM에서 해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성급 창립 63주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선사 입장에서 2D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의 그 연료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이제 무탄소 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3차 선박 연료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대 회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D,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카보나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 선박의 안전을 개선하고 그리고 선박 운항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어떻게 보면은 선사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카보나이제이션은 외부의 압력, 피할 수 없는 그런 압력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규제로부터의 압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 쇼핑 코리도라든가 이런 국제 사회로부터의 압력, 그리고 공급망 내에서 스콥 3 탄소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화주의 압력도 있습니다. 이들 모든 것이 그 강제적 성격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고요. 그래서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다소 방어적이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 외부 압력에 더해서 저희 선사들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2주 전에 그 코펜하겐에서 그 월드 쇼핑 카운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월드 쇼핑 카운슬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이 참여해서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종의 로비 그룹이고요.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사들이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주 전에 진행된 이 WSC에서의 핵심 주제는 규제에 대한 대응 협의도 있었습니다만 공급망 내에서 탄소 회계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선사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면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WSC에서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해운 선사들은 글로벌 규제가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 선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형 선사로서 이제 머스크나 CMA, CGM 이런 선사들은 선박 운송에 있어서 특정 화주에 대해서 그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HMM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쉽게 무인화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뭐 그 무인화선의 장단점이나 실제 가능한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무인화선 얘기가 자꾸 언급되다 보니까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얘기거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이슈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선사들은 발빠르게 디지털화를 진행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인식 때문에 조금 이를 관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로이드 리스트의 사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인화선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유인화선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해야 되는 디지털화를 너무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살고 있고 그리고 3차 연료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D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은 이 짧은 시간 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저희 그 한국 해운이나 조선 산업이 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가 한국 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3년의 기간 동안 그 세계적인 성급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 2D 관련한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그 다른 어느 유수의 외국 성급에 뒤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성급이 중심이 돼서 이 2D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합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즈음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우리 정진택 회장님부터 자주 쓰는 용어가 2D, 3D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조선소에서 2D는 2차원 도면을 얘기하고 미래는 3D, 3차원 모델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원 종이 도면에서 3차원 컴퓨터 모델 기반으로 앞으로 조선산업을 바꾸자 하는 게 회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굉장히 저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오늘 주제 2D는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디카보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단어를 들어도 저희가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3D라는 게 또 예전에는 뭐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래가지고 조선산업이 전형적인 뭐 3D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2D, 3D를 아주 뭐 다양하게 듣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깜빡 정신줄을 놓으시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2D, 3D 얘기 나오면은 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 성급의 기술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현태 본부장께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R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연태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 기회에는 그 해운산업 탈탄소화 이슈의 특징, 대응 방안 그리고 KR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화 이슈의 특징으로는 주로 불확실성, 다양한 탈탄소화 경로, 급속한 기술 변화, 타산업과의 협업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이 탈탄소화는 몇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국제 규정의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탈탄소화는 국제 규정으로 추진되고 그 목표를 거기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국제 규정이 가변적에서 이의 영향이 매우 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있을 IMO MEPC 8차 회의에서 2050년 목표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또 EU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인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국제 규정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정의 동향, 이 파급 효과, 필요 기술 등을 파악하여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는 그 대체 연료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대체 연료 공급이 필수적인데 과연 해운에서 필요한 양의 대체 연료가 공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특히 대체 연료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해운은 타 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미래 대체 연료 공급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셋째로 대체 연료 및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 기술인 암모니아 엔진, 수소 엔진, 액화수소 저장 탱크, 온보드 카본 캡처 시스템 기술 등등은 여전히 개발 단계이고 상용화 시기가 사실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기적절한 정보 입수일 것입니다. 저희 KR은 국제 규정, 탈탄소화 기술 그리고 업계 동향의 정보를 대한민국 해석계에 제공 또는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 발간,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R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산업통합 클러스터인 맥넷, 이게 메리타임 클러스터 네트워킹 인 코리아입니다. 이 맥넷은 조선, 해운, 항만, 기자재, 성급, 그리고 금융 등 49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R은 이 맥넷을 통해서 국내 관련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맥넷을 통한 그 메탄올 추진선 컨퍼런스에는 그 온라인 접속 수가 2,000회 정도를 달하였습니다. 맥넷이 탈탄소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의 유용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다양한 탈탄소화 경로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탈탄소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는 그 단일 연료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대체 연료 시대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뭐 최소한 3-4가지의 연료가 두루두루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체 연료가 최적인지는 그 선박의 종류, 루트, 선사의 연료 공급망 확보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사는 선대의 최적 대체 연료를 선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신조선 발주, 또 개조 계획, 기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 연료 선택을 위해서는 국제 규정도 알아야 되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대체 연료의 향후 가격 등등 여러 가지 예측을 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KR은 대체 연료별 선박 경제성 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R이 한 그 경제성 평가 결과는 미래 연료 가격을 비롯한 다양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답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를 토대로 각 선사가 불확실성을 조정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급속한 기술 변화 관련입니다.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연료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선박 및 기자재 설계 분야에서 현재 급속한 기술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사용 실적이 없어서 안정성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탄소화 속도가 빠르고 또 개발자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 신속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기술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KR은 신기술 개발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안전 및 운전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기반 검증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와 또 기사업체와 신기술에 대한 많은 JDP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타산업과의 협업 필요성입니다. 탈탄소화를 위한 또 대체연료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국제 규제가 한국 회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또 탈탄소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 해운산업을 넘어 연료 생산, 공급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에너지 산업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회사 산업 통합 클러스터인 맥넷이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 탈탄소화는 복잡하고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되는 도전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탈탄소화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정부 그리고 인류 조선소, 경쟁력이 있는 선사 및 성급이 있어서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탈탄소화의 도전이 저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KR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플로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의응답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분께는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1분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강력한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새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느낀 얘기를 좀 한 가지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조선산업께서 들었던 단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선택과 집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분의 이제 경영 전략서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그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이제 다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어느 거 하나 빠뜨리고 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문제라서 다 해야 되는 게 전제고 다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가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어디다 얼마큼 비중을 많이 둬서 해야 될지 또 그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선택과 집중의 단어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순서와 가중을 고려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조선해운산업에 아주 어울리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하는 얘기가 벌써 조선산업에 이제 광풍처럼 몰아친 게 한 3, 4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이쪽 분야는 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는 좀 아직 좀 부족하다,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즘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리시는 단어인 챗 GPT라는 GPT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켜서 프리트레인드 시켜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GPT라는 기술인데 저는 이제 이게 조선산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했던 거에 많은 기술들은 소위 이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래픽 기반이고 뭐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불이 난 걸 인식한다든지 사고 난 걸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래픽 기반으로 했던 건데 사람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쓴다는 거고 이 GPT는 언어 기반의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선 산업부터 세계 시장을 이제 지배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려면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새로운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인 GPT에 대한 관심을 들여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픽만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언어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선 산업에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이제 화두고, 저는 마침 지난 3주 동안에 이제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 MIT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주요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이쪽 분야에 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뭐 메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정진택 사장님께서도 그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섞인 그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미래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 새로 생성이 되고 있는 그 GPT라는 기술에 우리 조선산업이 앞으로 갈 길을 또 새롭게 찾아서 부족한 걸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반이고, 아마 미래는 모델 기반의 설계 생산에서 이제 랭귀지가 들어가는 GPT 기반이 들어가서 앞으로 조선산업의 미래가 지금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더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기반으로 그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보는 이런 그 미래 산업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내가 1분 정도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코멘트를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전승호 부사장님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뭐 교수님 좋은 말 워낙 많이 해주셔서 강력한 한 방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워낙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돈을 못 벌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선산업은 해운산업하고 같이 해서 미들스트림에 끼어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업스트림에 있는 오일 메이저들, 소위 그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할 때,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분들이 이윤을 가져갈 때, 항상 미들스트림에 있는 조선산업은 낑겨갖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뺏겨서 이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걸 제가 최근에 깨닫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보면, 미들스트림에서 우리가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중요하듯이 미들스트림에서 역할을 좀 강화시켜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같이 엮어서 전체 가치체계, 밸류체인을 같이 엮어 나가는 게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다리를 흔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최근에 보면 IMO를 중심으로 GHG도 마찬가지지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도 카펙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펙스까지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가장 싼 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소에서는 그걸 선주 입장에서 전체의 카펙스, 오펙스가 가장 옵티마이즈된 에피션트가 있는 그를 배를 만들어서 선주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오일 메이저들, 뒤쪽에 있는 해운 후방 산업들, 그다음에 성급 해운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가져가야지, 저희 미들스텝에 있는 저희는 이제 조선 기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엮어서 앞뒤 전체가 같이 협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 좋은 거를 뒤에다 남겨두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뭐 1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짧게 제가 생각하는 그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향후 뭐가 중요해지고 어떤 일이 나타날 건지를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앞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S10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전자 해도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IMO MSC 106차 회의에서 S100의 인프라 센터를 설립하는 그 추진 계획, 그다음에 이행 로드맵에 대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이나 이런 데 다 보다 폭넓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다음에 기존의 전자해도랑 다른 게 기술 지원이나 관리나 또는 검증이나 이런 기능들을 그 안에 다 포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국제 조직을 부처나 외교부까지도 아마 협의가 일정 부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선박이나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탄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운송 화물이나 항로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연료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수급이나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 관련한 연구가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서 그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자체의 어떤 핵심성이나 혁신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실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진택 회장님 말씀 중에 인력 양성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신기술 관련해서 자율운항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이런 부분에 이제 인력이 대대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거제 연구센터가 교육기능 관련해서 국제 공인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계 올해만 해도 500명 정도 교육 예정이 돼 있고, 지원율도 한 4대 1쯤 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좀 미흡한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하고 저희가 또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역할을 좀 연구소가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경고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현존선에 대해서 어떻게 탈탄소 규제를 맞출 거냐, 그런 고민이 이제 금방 올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대체 연료를 쓰게 되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걸 산정조차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스프레드를 할 거냐,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 선사가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이번 발언에서는 이제 계알이 어떻게 좀 변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제 변경을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학교도 당연히 그에 따라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QR은 이제 업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제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운선사가 탈탄소와 전략 수립, 의사결정, 또 이 운항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KR이 또 추가적인 이전에 없던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그 디지털화 일슈 관련해서는 업계가 이 디지털 기술의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검사 시스템에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원격 검사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컨디션 베이스 메인턴스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또 컨디션 기반 고장 예측 개념을 우리 검사 시스템에 도입을 한다든지, 또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선박의 안전, 또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에서도 끝난 것 같지만 또 4분 이렇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큰 시계가 있는데, 저희가 40분 예정으로 세션을 진행했는데 이제 4분 연장 시간까지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첫 번째 세션인 탈탄소 디지털 시대의 해서 산업의 미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